로켓 그로스를 해봤을 때 장단점은 뭐고 어떤 셀러에게 추천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로켓 그로스를 한 5개월 정도 해본 그 데이터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는 셀러들에게 조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켓 그로스를 모르는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로켓 그로스가 뭔지 좀 설명해드리면, 쿠팡이 굉장히 전국에 창고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셀러들에게 하루 만에 배송되고 CS도 우리가 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너희가 물건을 팔아봐라, 그리고 수수료만 내라, 이게 로켓 그로스예요. 그래서 쿠팡 앱에 가보면 판매자 로켓이라고 돼 있는 게 쿠팡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그게 대세라길래 제 제자였지만 이제는 로켓 그로스 스승님인 권동동님께 배우는 컨텐츠를 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장을 보고 왔는데 정확히 1,2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1,2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동안 매출은 얼마고 소싱은 얼마였고 마케팅 비용 얼마가 들었고 얼마 벌었는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개 제품을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부터 매출이 났고 8월부터 11월 말까지 전체 매출은 1,3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중에 사입할 때 드는 비용은 약 900만 원 정도였고 광고비는 한 345만 원 정도 썼습니다. 1,350만 원 매출에 245만 원 썼으니까 100만 원 남지 않았냐? 아니죠. 이런 거에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매출엔 뭐 쿠폰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쿠팡 수수료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벽하게 적자인 거죠. 한 200만 원 정도 적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궁금해할 게, 로켓 그로스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가 정말 잘 판매가 되냐,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전체 상품이 34개고 그리고 판매 중인 게 31개 제품 중에 재고 소진이 22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1개 판매하는 제품 중에 22개는 재고 소진이 됐고 9개는 지금 재고로 남아있다. 이 중에 한 30%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무슨 짓을 해도 한 개도 안 팔린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재고가 하나 남은 것도 있고 2개, 3개 남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적자 폭이 컸냐면, 저는 이 재고를 다시 가져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안 팔린다 싶으면은 그냥 가격을 5,000원에 꺾고 광고를 적자를 보더라도 그냥 다 판매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적자 폭이 큰 것 같아요. 안 팔리면 그냥 굳이 재고 떨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가져와서 다른 곳에 판매하면 되는데, 재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가지고 어떻게든 손해보더라도 그냥 팔았어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잘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기에 뭐야? 그럼 너는 잘 팔리는 제품이 없었어? 잘 팔리는 제품이 없으니까 너 이게 적자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31개 제품 중에 잘 팔리는 제품이 5개 정도 나왔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제 광고도 하고 팔아보니까 자연 주문도 잘 나오고 로아스도 400% 500% 나오고 뭐 600% 700%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릭률도 좋고 전환율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또 잘 팔리겠구나 하는 제품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5개 제품을 추가로 사입을 했죠. 추가로 뭐 100개 사입한 것도 있고 200개 사입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0개 200개 사입하고 나서 판매를 해보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해도 한 3개 정도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광고도 돌리고 막 했는데도 이게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리는 이유는 품절 기간 때문에 상품 점수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막 이제 상품 점수도 올려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이제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경쟁 제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품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입할 때 10개, 20개 사입해서는 품절 관리가 안 돼요. 해보니까 50개 이상은 처음에 사입을 해야 품절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20개는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 제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려서 500개 주문했고 또 다른 거는 몇백 개 또 주문하려고 주문 대기 중이에요. 계속 잘 팔려준다면 저는 조만간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한 1,200만 원 정도를 썼다. 근데 매출이 그동안 1,350 정도가 나왔다. 이것저것 비용을 쓰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은 거고, 그래서 2개 정도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잘 팔려준다면 저는 이제 적자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익을 보겠고, 그게 아니고
또 중간에 다른 경쟁사가 꺾어 들어와서 제 제품이 또 안 팔린다면 그때는 또 적자를 면치 못하겠죠. 로켓 크로스는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매 대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잘 돼가지고 계속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로켓 크로스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32개밖에 소싱을 못했어요. 근데 원래 한 달에 한 20개, 30개는 소싱 해야 되거든요. 4달, 5살 동안 32개밖에 소싱을 못했죠.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맨날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이거 맨날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맨날 판매량이 어떤지, 광고 효율은 어떤지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잘하는 셀러도 많아요. 월 13억 하시는 셀러도 있고 5억 하시는 셀러, 2억 하시는 셀러, 연매출 300억 많습니다. 이런 셀러분들한테 제가 들은 내용 그리고 제가 해본 내용을 종합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 생각보다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자연 주문이 잘 나옵니다. 새로 상품을 올렸을 때 확실히 제품이 좀 괜찮으면은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자연 주문이 많이 일어나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제품이 좀 눈에 보이면은 리뷰가 없어도 타 판매 방식,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보다 훨씬 주문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쿠팡 로켓 크로스는 쿠팡이 CS 처리, 발주, 배송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단점, 진짜 솔직하게 할 말이 많습니다. 소싱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 소싱은 보통 도매 사이트나 1688에서 소싱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과 달리 로켓 크로스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거의 다 로켓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찾아봐도 별로 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1688에서 소싱할 때는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소싱을 못하기 때문에 소싱의 폭이 좀 좁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보관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안 팔리는 재고가 한 60일 정도가 지나면 보관료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이제 반출해서 버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천연 비타민을 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거의 독점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건기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독점으로 가져왔다 해도 광고비를 써도 안 팔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관료가 나오니까 그냥 반출해서 선물할까? 진짜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이 적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광고 전환율이나 품절 체크하고 제품 소싱하고, 제품 소싱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쿠팡에서 경쟁자 분석하고 내 제품 원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확실히 이제 초보분들이 로켓 크로스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고가 남으면 정말 뒤돌아 안 돌아보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 가격으로 어느 정도 또 보이니까 이제 다른 제품이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격 경쟁이 되는 거죠. 그분들 그냥 팔고 안 할 생각으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해 볼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실하게 초보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돈 벌기는 어렵다. 물론 열심히 해서 제품이 터지는 사람들은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이게 초이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해봤듯이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셀링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거 투자해도 그 이상으로 벌 걸 아니까 이런 시간을 버티거든요. 적자고 손해보는 시간을 버팁니다.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초보 셀러들은 투자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1000만 원을 썼으면 500만 원은 벌어야지,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로켓 크로스를 접근하시면 조금 하다 말 거예요. 로켓 크로스 강의비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 강의비 내고 이제 시작했다가 또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벌리는 게 없어. 재고는 쌓여. 그러면은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는 쉽게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제 채널에는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이제 초보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고, 그러면 초보분들은 뭘 해야 되냐? 제가 구매 대행을 강의하고 있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 초보분들은 정말 재고 없이 리스크 없이 셀링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이 되겠죠. 해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재고 없이 리스크 없이 돈을 버는 걸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로켓 크로스가 돈이 안 벌린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투자할 마인드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제품을 차별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엄청 몰려있는 시장입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부가가치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버리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먼저 판매 셀링을 경험해보고 로켓 크로스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추천한다. 그러면 초보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로켓 크로스 판매까지 넘어가야 되냐, 감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에 단톡방에 있으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리스크 없이 짝짝짝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보분들만 들어오세요. 자꾸 잘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이제 방 분위기를 보시는데, 초보분들을 위한 방이니까 초보분들이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정책을 자주자주 바꾸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제일 논란이 되는 정책이 뭐냐 하면 바로 옵션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카테고리들은 쿠팡에서 옵션을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럼 우리 같은 초보 셀러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쿠팡이 그럼 이 정책을 왜 폈냐, 우리가 그동안 옵션명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펄 화이트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쓰면서 아이템 위너를 피해갔거든요. 이렇게 옵션명을 통일하는 정책을 만든 이유는 아이템 위너를 더 잘 묶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광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셨을 거예요. 광고 효율이 왜 떨어졌지 하고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니까 제품을 사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비슷한 제품인데 이 제품보다 싼 게 밑에 막 있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비슷한 물건이면 좀 더 싼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책이 현재 로켓 그로스 셀러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일 거예요. 바로 내년부터 로켓 그로스 입출고비, 배송비, 기타 등등 가격 정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한테 좋은 쪽으로 변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입출고비가 변경이 되는데 극소형이라고 해서 165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디움, 중형 가격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극소형이 내렸고 중형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그냥 변함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극소형이라고 만들어서 100원 싸게 하고 중형은 200원에 올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100원 더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도 보시면은 다 전반적으로 올려놨어요.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관이 60일 무료였어요. 근데 30일간 무료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쿠팡도 먹고 살려면은 조금씩은 올려야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반품 회수비입니다. 반품 회수비. 기존에 쿠팡에서는 반품비는 받지 않았어요. 소비자가 반품하면 쿠팡이 가져와서 우리한테는 크게 손해가 없었는데 반품비가 생기는데 2,200원입니다. 제일 싼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쿠팡 반품 굉장히 쉬운 거 아시죠? 쿠팡 소비자들이 의류 같은 거 살 때 사이즈 2개 혹은 3개를 시켜가지고 다 입어보고 2개는 반품해요. 그 비용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제품에 반품비가 하나만 나와도 사실 2,200원이면은 거의 그냥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판매하는 마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2개 반품하면은 그냥 적자예요. 그리고 또 이걸 반품받으면 그냥 정상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상 이렇게 다시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추잖아요. 이게 과연 내년에 적용되면은 이거 정말 로켓크로스 마진율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낮은데. 그리고 반출비를 받겠다. 저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고가 안 팔려가지고 장기 보관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안 팔려서 열받는 거를 뺄 때도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할까? 공지만 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쿠팡에서 공지만 하고 그대로 실행 안 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지금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우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로켓 그로스의 마진율이 떨어질 거예요. 어제 월 2억 하시는 로켓크로스 대표님을 만났어요. 월 2억. 지금도 마진율이 한 5% 정도 남고 그 인건비 주고 나면은 2%가 남는데요. 월 2억이라는 거는 정산 때문에 한 6억은 묶이거든요. 최소 5억? 근데 버는 거는 2%야. 근데 이 셀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고무장갑 쿠팡에서 1위 하는 셀러를 알아요. 한 달에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그분도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광고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류비랑 배송비에서 더 마진율이 적어진다면 마진율이 큰 대량 사입하는 빅셀러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소량씩 하시는 초중셀러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마진 책정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버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명확하게 안 이유가 뭐냐 하면 쿠팡에 선정사해주는 업체랑 만나가지고 구매대행 관련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데이터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판매자의 정산액에서 이제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잖아요. 이제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셀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대요. 그 금융업체도 이거 마진율이 안 맞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켓크로스 들어갔을 때 광고센터에 들어가면 쿠팡이 광고 효율을 보여주는데 그거 그대로 믿고 있는 셀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쿠폰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부가세든 뭐든 다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보다 훨씬 낮춰봐야 되는데, 로아스는 뭐냐 하면 광고를 썼을 때 전환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100원을 썼을 때 로아스가 만약에 200%가 나왔다. 그럼 또이또이라고 가정했을 때 쿠팡에서 딱 보니까 230%인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최소 로아스 200%보다 30%가 높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셀러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이렇게 진짜 바뀐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로켓 크루스를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쿠팡이 완전 끝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로켓 배송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고 싶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로켓 배송은 쿠팡이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이제 또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반품 받았을 때 본인들이 비용 내는 거니까 당연히 쿠팡 윙도 좀 뜰 것 같고, 쿠팡 윙은 위탁 판매나 아니면 구매 대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실 것 같고, 넘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편집자도 오늘 송별회를 하는데요, 유튜브 하다가 구매 대행 매출액이 잘 나와가지고 혼자 해보고 싶다고 나가요.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로켓 크루스도 좀 했거든요. 근데 로켓 크루스를 해보시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구매 대행으로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이역 셀러도 구매 대행 하다가 이제 로켓 크루스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로켓 크루스 못하겠다,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쿠팡 윙 쪽으로 혹은 로켓 배송 쪽으로 셀러들이 넘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쿠팡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저희 판매자들한테 부과되는 거고, 판매자들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들어왔는데 더 싼 제품을 밑에 보여줘.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내가 원래 2만 원에 살려고 했던 걸 15,000원에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옵션을 강제함으로써 아이템 인으로 잘 묶이면, 아이템 인어가 제일 좋은 게 소비자들한테 좋잖아요. 같은 제품을 제일 싼 걸 보여주는 게 아이템 인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쿠팡이 더 저렴하고 쿠팡이 진짜 최고네. 이미 쿠팡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쿠팡은 계속 잘 될 것 같다.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쿠팡 주식을 왜 안 샀을까? 내가 이렇게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쿠팡에서 판매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쿠팡 주식을 안 샀을까? 이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마진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마진율을 어떻게 높이면 되냐? 원가 부분에서 마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겠죠. 내가 그동안 한국 직원만 썼다. 그러면 저렴한 중국 직원도 쓸 생각도 해야 되고, 외주를 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사입할 때 소량 사입했다면은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 대량 사입해서 원가를 줄일 생각도 해야 되고, 중국에서 보통 사시잖아요. 구매 대행 업체를 맡길 수도 있고 무역 업체를 맡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월드퍼스나 슈퍼레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수수료를 아낄지, 이런 구매 수수료, 배송 수수료가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환율 2%만 줄여도 우리 2% 마진 남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원가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자, 마진율을 높인다는 건 판매가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판매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마케팅을 잘해야겠죠.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을 높여서 가격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조금 더 차별화해가지고 가격을 높인다던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러들은 원가를 줄이는 부분이랑 제품의 차별화나 아니면 소구점을 더 잘 어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진화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소식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도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됐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 일자와 계약 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적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love 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